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쇼 당신 라디오 스타 김정일입니다. 네, 서울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네요. 이곳 목동은 그렇습니다. 예. 자, 어제 오늘 추석 기차표를 얻기 위한 구하기 위한 줄이 쭉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서울역에서 밤 지새고도 표를 구하지 못해서 많은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굳이 명절이라고 뭐 내려갈 거 있나. 평소에 자주 찾아뵙고 모처럼 연휴엔 좀 편하게 있지. 이렇게 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우리 정서상 그래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는 길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요. 막상 고향에 도착해서 환하게 반겨주시는 부모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에 피로가 싹 사라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먹는 송편. 이야,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 맛과도 비교할 수 없죠. 지금도 서울역에서 애태우고 계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올 추석 때 무사히 여러분 고향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DJ쇼 당신 라디오 스타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저와 얘기를 나눠주실 손님 매일매일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또 새로운 분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의 전문가시지요. 행복한 성문화센터 소장이신 배정원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배정원 소장님. 제 친구 중에 배정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요즘 동명이인이 꽤 많더라고요. 남자분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예, 멋진 감사합니다. 처음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네. 기분이? 저 라디오라는 그 매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매력 있죠? 정서적이고. 네. 예,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라디오에 나올 때마다 막 마음이 설레요. 네. 근데 특히 DJ쇼 라디오, 당신 라디오 스타는 가끔 들을 때마다 굉장히 네. 그 인생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해주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네. 따뜻한 그런 프로고 그래서 사실 요즘 굉장히 선정적이고 감각적인 프로들이 많은데 네. 이런 프로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예. 추석 연휴 때 고향 내려가는 얘기를 했는데 명절 때 부부싸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이게 꼭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뭐 요즘은 예전에는 보면요. 네. 저는 서울이 고향이라 서울에서 내려간 적이 없는데 서울이 헐렁헐렁 했었어요. 한 이틀 정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2, 3일 정도도 헐렁헐렁 했었는데 요즘은 차례만 지내면 금방 빡빡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방금방 올라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많은 왜 이렇게 핵가족으로 살다가 갑자기 대가족 속에 들어가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왜 각자 역할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일이니까 좀 네. 서로를 배려하면 좀 싸움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참고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 손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가슴 아픈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의 사연을 듣고 나면 근데 나도 그 부인에게 또 집사람에게 잘해야겠다. 또 혹은 남편에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첫 번째 손님입니다. 이분은 사별한 아내를 향해서 애끓는 망부가를 시로 표현하신 분입니다. 시인이시기도 한데요. 어떤 사연인지 직접 모셔서 듣겠습니다. 노용춘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노용춘입니다. 네. 아니 사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아이고 얼마 안 되셨네요. 네,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네. 어떻게 어떤 걸로 돌아가셨습니까? 처음에 이제 유방암이었다가 네. 갑상선암 그다음에 이제 간암까지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8년간 투병을 하다가 네. 작년 2월달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네. 투병 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예, 8년이니까 8년. 예. 8년.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 부인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알고 나서 2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간병해볼 기회도 없었던 거죠. 그러게요. 그렇게 충실하게 간병을 하셨다는 것도 사실은 위안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래도 뭐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했었고 네. 또 나중에는 이제 고칠 수 없다는 걸 알고서도
이제 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간병도 하고 그랬습니다. 많이 생각나시겠어요. 그죠? 그러죠. 뭐 원래 좀 몸이 안 좋으셨어요? 결혼하시기 전. 뭐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었는데 뭐 관절염 뭐 이런 쪽에 좀 안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뭐 크게 이렇게 목숨하고 관계되는 그런 병은 아니었었고 네, 예, 네, 예, 네. 그랬습니다. 자, 뭐 두 번째 손님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얘기를 좀 더 길게 얼른 많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자기 소개는 요쯤에서 우리 하겠습니다. 노영준 선생님 소개였고요. 자, 벌써부터 마음이 좀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부인께서 희귀병을 앓고 계십니다. 6년째 병원에서 숙식 해결하면서 부인 곁을 지키고 계신 분입니다. 청주에서 오신 김재식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재식입니다. 청주에 네, 어느 병원 병원에 계신 건가요? 네, 병원에 오. 있습니다. 아우 대단하십니다. 그 간병을 그렇게 오래도록 하셨다고요? 처음에 그렇게 오래 할 줄 몰랐죠. 하다 보니 길어지네요. 희귀병은 어떤 병입니까?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보통 크게 묶어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뭐 대빅시병이라고도 하고 우리끼리는 MS 이제 영어로 약자로 그렇게 쓰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그 늘 간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옆에 계속 이제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특히 생리 문제 때문에 이 소변 대변 장이 다 마비가 돼 버렸어. 그 해결을 하려면 뭐 3시간 간격으로 떠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그 6년 만에 외출이신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그 이제 소변 주머니를 차고요. 이제 아는 분한테 이제 빼서 좀 부탁을 드리고 네. 다른 때 보통 병원 이제 외래 병원을 갈 때 제가 동행을 하니까 예. 그 주머니를 차도 안 떨어지죠. 이번에 이제 정말 오랜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덕분에 네. 딸아이가 한 번 응급실에 간 날 빼고는 6년 동안 하루도 정말 외출을 대단하십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저기 배 선생님 네. 이런 분을 주변에서 뵌 적이 있으세요? 아 근데 이제 저는 또 전공이 보건학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이렇게 왜 그 만성 질환 걸리신 분들 옆에서 간병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그렇죠. 그리고 혼자서 감당하셔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아내가 몸이 굳어가는 걸 보시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프시겠네요. 네. 네. 그래요. 자, 뭐 아이들도 있으신 걸로 아는데 이 병 원인은 모르는 거죠, 그러면? 대개 한 3가지 정도 봐요. 유전적 원인 네네. 아니면 이제 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된 거, 그리고 하나는 이제 바이러스나 외부 세균 예. 같은 데 오는 3가지 정도 보는데 이게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유전적은 3% 5% 미만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의심하는 건 스트레스나 이런 장기적인 그런 것 때문에 오지 않나 이렇게 봐요. 네. 자, 두 분 자세한 얘기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의 문자도 좀 위안이 좀 될 것 같고요. 샵 103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샵 1035. 네, 그리고 고릴라. 그럼 먼저 사랑하는 부인을 먼저 하늘로 보내신 이 노영춘 시인의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오늘은 잘 잤어? 외출하고 돌아올 때면, 하루를 마무리를 할 때면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저와 30년을 함께 보냈던 아내는 작년 2월 유방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 믿겨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서클 모임에서였습니다. 키는 작지만 똑똑하고 옹골찬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유독 책을 좋아하던 우리는 만날 때마다 자리를 떠날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영업시간이 끝났습니다 라고 종업원이 타박할 때까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서로 대학이 달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모두 편지에 담아 뜨거운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알콩달콩 7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고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을 낳고 큰 말다툼 없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2005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가슴에서 뭔가가 만져진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언제나 좋지 않은 예감은 왜 받는 걸까요? 아내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유방제거 수술을 받고 아내는 투병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쇠약해지는 아내를 보며 저는 아내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분 1초도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암에 좋다는 건 산이며 들이며 전부 찾으러 다녔습니다. 민물달팽이가 재생 능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겨울에 계곡에 들어갔다가 얼음이 깨져서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산삼을 찾기 위해 깊은 산속을 휘젓고 다니다가 굴러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신선한 어린 채소를 먹기 위해 텃밭도 직접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쏟으니 아내의 병도 차차 호전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암은 쉽게 아내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암은 가슴에서 간으로 전이가 되어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만큼 번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와 아내는 의사의 마지막 선고를 듣고 요양병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옮긴 지 26일 만에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싸움 한 번 안 하고 서로 힘들 때 기쁠 때나 의지했던 나의 짝꿍 김은이, 여보, 사실은 아직도 당신의 빈자리가 크고, 하지만 당신처럼 씩씩하게 우리 아들 딸 키울 테니 걱정은 마시오. 우리가 항상 하던 책 마라톤 기억하지? 이번엔 나한테 절대 지면 안 돼. 당신이 좋아하던 책 많이 읽으면서 하늘나라에서 조금만 기다려줘요. 우리 웃으면서 다시 만납시다. 네. 아이고 뭐 좀 많이 감정이 또 격해지셨는데 노영수 선생님 그 책 마라톤을 하신 게 두 분이 만나신 계기가 된 거군요. 아니 그 계기는 아닌데. 네, 그게 뭡니까? 근데 책 마라톤이? 책 마라톤이라는 게 네네. 마라톤이 이제 그 네, 네. 42.195km니까 네. 우리는 쪽수로 계산하자. 그래서 42,195쪽을 읽으면 이제 뭐 독서 마라톤을 한 번 완주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 둘이서 이제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서로 사이가 좋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27년 결혼 생활 동안에 한 번도 못 싸웠습니다. 싸움을 못 해봤습니다. 네. 못 싸우셨군요. 근데 그 책이 지금 읽으시는 목소리가 너무 다정하고 섬세하셔서요. 그러게요. 싸움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평소에도 굉장히 네. 대화를 많이 하신 분이신가 보죠. 그렇습니다. 예, 예. 대화는 뭐 거의 그러니까 참 저는 그 아내하고 새벽이든 뭐 저녁이든 또 굉장히 그 이야기를 많이 했고 여기 아까 보면 다방에서 이렇게 쫓겨날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러한 기억들을 갖고 있고 새벽에 너무 이야기를 자주 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딸이 제발 새벽에는 좀 얘기 좀 그만하세요. 뭐 이렇게 그러게 자야 되니까. 예. 그런- 산삼도 찾으시고 뭐 민물달팽이 이거 안 해본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단 좋다는 것은 뭐 네. 그 겨우살이서부터 시작해서 조리대, 그다음에 민물달팽이, 그다음에 노루궁뎅이 버섯, 뭐 상황버섯, 차가버섯, 그다음에 이제 산삼,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산삼 캐셨어요 직접? 예 처음에 여기 책에 써 있는 거는 그때는 이제 너무 시기가 늦어서 못 캤고 네네. 그 이후에는 한 제가 캔 것만 해도 한 15풀이 정도 캤습니다. 캐서 전부 아내한테 줬죠. 예. 그래서 산 것도 있고 해서 아내가 한 40풀이 정도는 먹었을 겁니다. 산삼. 그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 찾기 어렵다는 산삼도
보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안 예, 찾아진다는 거. 처음에는 그 네.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 신만이들을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잘 못 찾았는데 이제 한 서너 뿌리 캐보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산삼을 이렇게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제 잎서부터 뿌리까지 다 먹으니까 네. 그걸 이렇게 놓으면은 정말 예뻤어요. 같은 배곡 같은 그 어떤 피부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죠. 예. 그런 남편의 사랑을 지극하게 받고 가셨네요. 근데 투병 생활하면서도 우리 노영춘 선생님도 사실은 아까 잠깐 스트레스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만 아픈 분 못지않게 아픈 당사자가 물론 가장 힘듭니다만은 받는 스트레스 어떻게 그걸 극복을 하셨어요? 극복 글쎄요. 예. 뭐 그냥 뭐 이제 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저희에 대한 거는 거의 뭐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그냥 아내를 위해서만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는 안 들어서 그래서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극복한다라는 생각은 미처 못하셨을 것 같고요. 예. 그냥 하루하루 같이 예. 견딘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 이제 아내가 간 후에 예. 저한테로 그냥 한꺼번에 이제 병이 다 와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 부정맥이 와가지고 어. 2번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래서 이제 전기 충격기로 해서 겨우 깨어났던 그런 그 경험도 했습니다. 이 시술을 하시기에는 또 너무 비용이 좀 아니 들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네네. 이 약한. 그걸로 할 수 있는 전기 충격기 갖고 이제 치료가 가능한 네. 그 상황인데 예. 그게 이제 오래 조금 지나면 이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네. 있는 그런 그래서 하여튼 2번 정도 응급실에 실려갔던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거의 다 회복이 됐습니다. 아 그거 점점 심해지거든요. 근데 네. 뭐 아무리 이렇게 그냥 끝까지 간병을 지극정성으로 산에서 굴러 떨어지시고 물에 빠지고 그러시면서도 나 이거만큼은 정말 해줄 걸 하셨던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 이제 뭐 한약이나 대체의학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많이 찾아다녔었는데 네네. 그 저쪽에 그 충청도 지역에 네. 그 한의사가 한 분 계셨는데 이렇게 네네. 같이 산에도 가면서 그러니까 바로 진료를 네.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다니면서 이 증세를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꼭 치료뿐만이 아니라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잘 못해줘서 후회되는 거. 아,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를 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네. 한번 못 데리고 간 아하. 그게 이제 좀 걸리고요. 음. 그리고는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최선을 다하셨군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예, 힘드셨다고 부정맥까지 있으셨는데 그래도 좀 회복이 되셨다니 다행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부인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또 뭐 마음적인 좀 위로가 좀 늘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희귀병에 걸린 부인을 6년째 간병하고 있는 김재식 씨의 얘기를 함께 듣겠습니다. 아내는 병원 6인실 창가 옆 침대에 기대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아내의 다리를 주무르며 간간히 말을 겁니다. 아내는 말수가 적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며 그저 조용히 웃다 가끔씩 고개를 끄덕입니다. 안양에서 같은 직장을 다니던 저와 아내는 20년 전 사과 향기 가득한 충주의 한 산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병이 찾아왔습니다. 목 부분에 염증이 생겨 지나가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병으로 염증이 한 번씩 생길 때마다 팔다리가 마비되고 시신경이 손상되고 장기가 기능을 멈췄습니다. 아내는 결국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누워있게 됐습니다. 한쪽 눈은 실명했고 대소변을 보는 기능도 상실했습니다. 저는 다니던 가구 공장을 그만두고 24시간 병실을 지켰습니다. 간병인을 둘 수도 있었지만 그 비용이 제 월급보다도 더 비쌌습니다. 어두운 밤 6인용 병실에서 남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소변을 빼내다가
시트와 환자복을 다 적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내는 한없이 미안해하다가도 가끔씩 신경을 곤두세웠고 저는 그런 아내가 섭섭해 화를 내고 병실을 나가버리기도 했었습니다. 나는 속상하면 휙 나가서 마음 풀고 올 수도 있지만 아내는 그럴 수도 없겠구나. 미안한 마음에 병실로 돌아오면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잠들고 나면 병원 인근 숲으로 나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라리 그만 살고 싶다. 아내를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온갖 생각을 하다가 죄책감에 고개를 떨구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집을 팔았습니다. 하루하루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마음을 졸이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죽으란 법은 없나 봅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었는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치료비에 보태라며 꼭 필요한 순간에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6년이 넘도록 저는 아내의 곁을 지키며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왜 하필이면 아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원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솔직히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난 저 때문에 아내가 아프게 된 것 같아 미안할 뿐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저를 만나 시댁 식구들 10명을 모시고 살면서 아이 3까지 낳아 기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랑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저는 끝까지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말이죠. 없어지면 다시 볼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할수록 아내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온몸을 꼼짝달싹 할 수 없었던 아내는 꾸준한 재활 훈련 덕분인지 이제 숟가락으로 밥을 뜨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내 입에 갖가지 반찬들을 넣어줍니다. 오물거리는 아내 입을 보면서 이 행복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만을 바랍니다. 네, 아이고. 자,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고생을 하고 계시고요. 또 애 많이 쓰고 계신데 아니 그 숟가락을 뜨실 정도면 조금 나아지신 거 아닌가요? 팔 근육, 다리 근육이 한쪽은 조금 돌아와요. 그러니까 오른쪽 쪽으로, 왼쪽으로요. 완전히 마비였다가 그 변화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놀랍죠. 놀라우실 것 같아요. 이게 목 아래가 전체 마비되었을 때 밤중에 한 3시에 새벽에 저를 깨웠어요. 말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안경을 쓰거든요. 집사람이. 안경이 흘러내렸는데 이걸 올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안경을 이렇게 바로 좀 끼워달라는 이제 그런 얘기. 또 땀이 났을 때 땀을 좀 닦아달라는 얘기. 근데 이게 오른손이 좀 쓰니까 그게 가능해요. 이제 제가 많은 것에서 이제 좀 편해진 거죠. 치료법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 치료하는 법은 아직은 없고요. 그 앞에 예방 차원에서 예방. 이제 이게 재발이 이 병의 특징이거든요. 다발성 여러 군데에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근데 이게 재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을 지금 이제 찾아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인슐린처럼 사전에 맞는 주사 종류들 이 종류로 치료를 유지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정도예요. 제가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분들은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셨는데 그 부인께서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치매기가 오면서 다발성 경화증이 시작이 되신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그 대소변 가리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끝까지 여자로 보이고 싶은 남편 앞에서 왜 이 대소변을 못 가리고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밥도 사실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분의 얘기였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밥을 먹일 때요. 이 남의 먹는 속도를 제가 잘 모르잖아요. 야단 많이 맞았어요. 그죠. 채 넘어가기 전에 또 넣고 어떤 때는 밥만 넣고 반찬을 빼먹고 너무 일정하게 또 하시니까 그게. 근데 두 사람이 먹다 보면 헷갈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입에 들어갈 건데 저쪽에다 네, 이렇게 넣어줄 네.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이게 지금 그런 건데 네.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기하급수적 아닙니까? 원래 많이 기대했었죠. 작년에 중증 4대 중증 질환 간병비 상급병실 포함해서 다 국가에서 해준다 그래서 많이 기대했었어요, 사실요. 그런데요. 근데 그거 다 빠졌죠, 이제요. 상급병실 2인실이죠. 네. 하루에 20만 원씩 저희도 있어 봤었어요. 열흘이면 200만 원 200만 나오는. 원이죠. 예, 한 달이면은 그게 600만 원. 근데 큰 병원 가면 그 2인실 순서 이렇게 밟지 않고 다인실 못 들어가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입원비만 200, 300만 원씩을 주고 기다려서 이제 5인실, 6인실을 가는 이런 그런 거 비용 간병비. 네. 이거 부담해 준다고 그래서 무지 기대했었는데 이거 원래 또 빠지더라고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겠죠. 뭐. 맞습니다. 예, 예.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원합니다. 예. 부인께서는 이제 심리적인 안정이 중요한데 몸도 몸이지만은요. 되게 좀 이제 옛날만큼 그렇게 짜증스럽고 이런 건 좀 없어지셨나요? 선천적으로 착한 편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잘 예. 견딜 수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오래 쌓이니까 이게 쌓였다 한 번씩 이렇게 좀 우울증 같은 그런 게 와요. 오면 예전엔 저에게 잘 안 되더랬거든요. 한 20년 동안 너무 제 말에 예. 그랬는데 그게 막 너무 쌓이면 어느 때는 화도 내요. 근데 그게요 아마 남편한테 해대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하시는 걸 거라고 저도 알아요. 생각해요. 예. 미안하면 그렇게 해요. 그렇죠. 자 노영춘 선생님은 이 말씀 들으시면서 자 그래도 부인이 있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럼요. 당연히. 예. 저도 이제 뭐 밥을 이렇게 떠넣어줘 보기도 하고 그 대소변을 이렇게 뭐 해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게 참 뭐 싫다거나 뭐 이렇게 뭐 힘들다거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있다는 그 자체가 예. 지금도 이제 사진을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사진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있는 사람한테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얘기하는 훨씬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자, 뭐 힘내시라는 얘기를 100번 해봤자 두 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마 힘내시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샵 1035로 공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DJ쇼 당신 라디오스타 2부입니다. 날씨도 조금 이렇게 무겁고 분위기도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힘을 내서 2부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SBS Love FM. 네, 한 분은 그 암으로 부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 그리고 지금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 부인을 6년째 간병하고 계신 분, 이렇게 두 분의 바깥 양반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김재익 선생님, 그 부인께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이야기 많이 하죠. 뭐 병원에 있으면 둘 딱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네네. 할 건 없고 얘기만 이야기만 그냥. 하죠. 예. 그 얘기하면 뭐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뭐 주로 아이들 이야기 많고요. 그리고 뭐 또 둘이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누고. 그렇군요. 예. 네. 참 5979님이 다들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해서 결혼해 놓고서는 지금 힘들다고 모진 말을 하는 내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존경스럽네요. 저도 지금 남편에게 문자라도 보내야겠습니다. 뭐 부인만 모진 말 했겠습니까? 남편들도 모진 말 잘하잖아요, 배 선생님. 그럼요. 예?
그 남자들이 특히 자기 아내는 자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쉽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렇죠. 그러고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을 좀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3103님입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저도 4년 전에 남편을 대장암으로 잃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보고 싶네요 하셨고 고릴라로 김학수님은 두 분께 용기를 드리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0622님 거는 우리 배 선생님이 좀 네. 읽어주실래요? 예. 남자 천사가 있다면 아마도 두 분이 아닐까 싶네요. 감동적이고 가슴이 찡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네. 보내셨어요. 네, 또 네, 1839님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엄마 보낸 지 2달 됐어요. 출퇴근하면서 거실에 걸린 엄마한테 인사 모시고 산 지 15년 만에 갑자기 뇌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런 날에는 더욱더 사무치게 그립네요.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배 선생님은 혹시 네. 가까운 분 중에 세상을 떠나신 분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우가 별로 아직 없어요. 없으세요? 예. 양 부모님 다 살아 계시고요. 네. 오. 그래서 아직 경험이 없는데요. 네네. 전에 이제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었어요. 돌아가셨네요. 예, 그래서 그때 네.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유. 제가 그래도 요즘 위안이 되는 거는요. 그때 돌아가실 때 아버님 손을 잡고 제가 그 이제 막 피 토하고 그러셨는데 그 응급실에서 사랑한다고 말을 했던 거예요. 아버님 저희가 정말 아버님 사랑하고 아버님 너무나 멋진 삶을 사셨다고 예. 말해드렸던 게 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군요. 예. 우리 노 선생님 임종을 보고 안 보고를 대한민국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옆에서 네. 지켜보셨어요? 그럼요. 네. 그러셨군요. 저하고 이제 딸 아들 그다음에 그 간호사 분이 어. 저희 집사람하고 고등학교 동기였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날 근무가 걸려서 친구가 예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라고 또 그분이 와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고릴라로 김영민 씨입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청소하다가 사연에 너무 먹먹해서 꼼짝 못하고 앉아서 눈이 붓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투병 중이라 더 먹먹합니다. 힘내십시오 하셨습니다. 네. 네, 고릴라 정경식 씨가요. 예, 죄송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는데 6년 동안이나 아내의 간병을 하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지치지 마시고 힘내세요. 화이팅 네. 보내주셨습니다. 요거 김재식 선생님께 드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의 얘기를 저희가 또 짧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요. 이 얘기는 노래 소회와 함께 가겠습니다. 먼저 노영춘 선생님부터 가시죠. 제 아내는 똑부러지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감는 그날까지 자신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동안 본인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선후배들이 아내가 있는 요양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일일이 그들의 손을 잡고 그때 참 고마웠다, 그때 참 미안했다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상을 뜨던 날 아내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계속 아파서 미안해. 그동안 속도 안 썩이고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더군요. 여보, 당신과 살면서 정말 행복했어. 예전에 돈을 잘 못 벌었을 때 그때는 조금 섭섭했던 것도 같아. 그런데 있지, 나 살면서 정말 행복했다. 우리 애들 잘 부탁하고 사랑해. 아내는 밤새 잠터령하는 아이처럼 이불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태어난 2월 16일 새벽 5시쯤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면 전 이 노래를 부릅니다. 유심초의 사랑이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은 타버린 불꽃 사랑은 한 줄기 바람인 것을 노영춘 선생님 예. 마무리의 표본 같습니다. 생을 마무리하는 사과할 사람한테 다 사과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리를 못 하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불의의 네네. 사고라든가 네. 아까 네. 저 네. 소장님 말씀하신 네. 대로 이 중환자실에 가 있고 이러면 예. 이 자기 정리를 못 하니까 인간에 우리 뭐 한이 남고 이렇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볼 사람 할 말을 다 정리하고 갔기 때문에 네. 저는 네. 되게 편안하게 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려운데요. 정말 화해하고 가셨네요. 모든 예, 거 예, 다 같이. 예. 네. 그 뭐야 중환자실에는 안 들어가셨. 저희가 그냥 포기를 하고 요양병원에 있겠다. 그래서 네. 그 요양병원이 상당히 그 기독교 그 재단에서 하는 건데 네. 그냥 깨끗하고 좀 환경이 좋더라고요. 호스피스 들어가신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시군요. 네. 근데 그 노영수 선생님 시인 지금 현직이 시인 농부로 돼 있습니다. 예. 원래는 군 장교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육해공군 어디 장교? 육군의 이제 방공호병이었습니다. 예. 그럼 시인이시면은 저희가 배 선생님 시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배 선생님 시 좋아하세요? 저는 너무 좋아하죠. 그래요? 지금도 간간히 읽어요. 그거 잘 됐네요. 네. 자, 그럼 오늘 노영춘 선생님의 시를 한 수 저희가 감상하겠습니다. 예. 이별 노용춘. 내 모든 것 다 바쳐 사랑했던 사람인데 어쩌면 그렇게 소설처럼 말없이 가버릴 수 있나요?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아까울 것 하나 없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바람처럼 소리 없이 가버릴 수 있나요? 당신을 얻기 위해 당신 앞에 펼쳤던 수많은 논리와 명분은 나를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웃음을 얻기 위해 당신 앞에 펼쳤던 아양으로 인하여 나는 광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당신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로 해서 나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과의 인연, 당신에게 미쳤던 나의 영혼, 무거운 돌관과 함께 땅속에 묻어버리고 이제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소설처럼 말없이 떠나갈 수 있나요? 네. 제목이 이 시가 다시 한 번만 좀 제목이 이별입니다. 이별. 이별. 예, 예, 예. 이별입니다. 예, 예. 담담하시네요, 그래도. 근데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해주셔서 예 그렇게 마음에 많이 아쉬움 많이 남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보내신 거에 너무 마음 아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뭐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많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덜. 근데 어떤 작년 한 8개월까지는 거의 뭐 멘붕 상태 그러셨을 것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고릴라로 주신홍님이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사연에 눈물이 납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건강하게 사시면 가신 아내도 부인도 편하게 계실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재식 선생님의 또 짧은 얘기와 노래 어떤 것일까요? 기대하면서 듣겠습니다. 제 아내의 병은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희귀병입니다. 완치를 기대할 수도 없고 그저 재발이 되지 않기만을 바라며 이 상태로 평생을 끌고 가야 하는 병입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처음 아내의 병에 대해 알았을 때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이번 3개월 만에 바닥이 난 통장 잔고를 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심정에 눈물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하루살이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내일이나 1년 후의 일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오늘 하루 아내가 밥 잘 먹고 별 탈 없이 보내면 되는 거야. 오늘 하루만 병원에서 안 쫓겨나고 무사히 버티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루씩 잘라서 생각을 했더니 1년도 2년도 견뎌내지더군요.
저는 오늘도 하루살이의 삶을 삽니다. 내일이면 못 만질지도 모르는 아내의 뺨을 만져보고 등짝도 두드려보고 아픈 다리를 무 같다고 놀리면서도 열심히 주물러 줍니다. 아침이 돼서 아내의 얼굴을 보며 또 하루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아내와 제가 연애 시절에 자주 부르고 듣곤 하던 노래입니다. 정태춘 박은옥의 사랑하는 이에게 함께 들어보시죠. 달빛 밝은 밤이면 그리움도 깊어 어이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네, 노래 참 좋네요. 저도 이 노래는 대학 때 아주 많이 듣던 노래인데, 예, 우리 저 노영춘 선생님 연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김재식 선생님은 부인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또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전 아내를 100일 기도해서 만났다고 제 입으로 많이 들고 다녀요. 예, 아니 무슨 부인 만나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를 다 근데 합니까? 그때 만나기 전이었는데 네, 네.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네. 갔는데 새벽 기도를 갔는데 기도를 할 게 없더라고요. 음. 뭐 거기 계신 분들하고 좋아서 가긴 갔는데 네. 뭘 할까 하다가 어차피 결혼을 할지 모르니까 좋은 배우자나 보내달라고 그리고 100일을 했는데 네. 아내를 만났죠. 어디서 만났? 직장에 아, 같은 직장에. 직장에서. 그 처음 만나고 그러니까 밖에서 둘이서 처음 만나고 그날 그 자리에서 결혼을 해달라고 바로 예, 그날 처음 마음에 만난 쏙 자리. 드신 모양이에요. 모르겠어요. 홀린 것 같아요. 홀렸구나. 근데 뭐 펄쩍 뛰죠 집사람이. 오빠를 들어놨다 했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 네. 결혼하자는데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 승낙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다음 날 직장에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얼굴 보지는 그러니까 얘기 자세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지내자 그냥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첫날 만나면서 결혼하자는다고 대뜸하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나면서 승낙을 했어요. 음, 그래서 결혼을 했죠. 사내 연애를 하신 거군요. 그렇죠. 비밀 연애셨습니까? 아니면 비밀이었죠. 서스펜스. 이야, 사내 연애 어려운데. 그 연애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한 1년 반 정도 하고 결혼했어요. 예, 어떻게 이벤트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셨나요? 거의 근데 제가 네. 20년 동안 네. 제가 네. 참 무시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제가 주도하고 제가 데리고 끌고 다니면서 내가 사랑을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네. 근데 아프고 나서 나를 알았죠. 아, 지사랑이 나를 품고 있었구나. 그래서 근데 대체적으로요, 오늘 나오신 두 분이 다 잘하신 것 같아요. 부인께. 네, 그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도 굉장히 주고받는 노래를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같이 부르셨을 것 네, 같아요. 같이 불렀어요. 예. 우리 네. 저 노선생님도 같이 그러셨어요? 그럼요. 같이 예. 주고받고 주고받고? 예. 그럼. 이야, 대단하시다. 근데 어쨌든 이제 투병 생활이라는 것이 주변 분들에게도 상당히 어려움을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경제적인 얘기를 우리 김 선생님은 하셨는데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기독교 단체인 한 군데서 상당히 저 생존이 달려 있는 생활비, 네네. 병원비를 네. 매달 얼마씩 늘 보내주시는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네. 조금씩 네. 네.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됐고요. 그리고 병원비 목돈은 방송국에서 이제 그 모금해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번 해주셨고 한 네. 두세 군데 도움을 받았어요. 아니면 치료비 감당이 안 됐었어요. 네. 한 번 갔다 오면 800, 1000만 원씩이 나가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희귀병은 그렇죠. 진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었었어요. 약도 굉장히 검사도 검사도 다양하게 많죠. 쓰고. 약도 보험이 안 되고 네. 그러니 뭐 한 1년 버티니까 집이 하나 날라갔죠. 그리고 병원비가 없이 병원을 들어갔었죠. 중환자실을 갔는데 네네. 태어나라 그러면 이제 도망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시청에서 뭐 긴급 의료비라고 300만 원 충주시청에서 네. 그때 주셨고 또 이 같은 병 앓는 분들이 카페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금을 해서 한 200만 원을 또 만들어 갖고 근데 그래서 뭔가를 살았어요. 간절하게 원하면요. 그렇게 주변에서 알아서 에너지를 네.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이 딱 맞아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될 줄은. 예, 우리
노영춘 선생님은 자녀분들은 다 이제 컸죠, 성장해서. 예, 어. 그 큰애가 딸인데 딸은 이제 27이고 네. 아들은 이제 25입니다. 잘 지내죠? 딸은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가 최근에 올해 좀 뭐 충전 좀 한다고 충전. 그래서 그 배낭여행을 한 4개월 정도 다녀왔습니다. 유럽 갔다 왔군요. 예, 예. 저기 뭐 그래요. 프랑스, 스페인, 모로코인데 거의 그렇군요. 걸어서 도보로 이렇게 네. 다녀왔습니다. 네. 본인도 이제 정리하고 힐링할 시간이 좀 필요했겠죠. 예. 저는 사실 그 따님하고 자식들은 다 살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아유. 본인이 배우자가 문제죠. 지금은 1년 반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멘붕에서 벗어나셨어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네, 잘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네, 운동도 그래요. 좀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네. 있고 예. 또 이제 일상을 차리려고 네.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 농부라고 아까 소개됐던 것이 예. 그 선배가 하는 농장인데 와서 좀 관리를 해라. 그래서 네. 그게 시골이고 그래서 제가 또 네. 거기 가 있으면 되게 좋을 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승낙을 해서 네. 같이 일하려고 이렇게 하고 네. 아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저 김재식 선생님은 아이들이 지금 지금 자녀가 막내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네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떨어져서 혼자 아유. 살았어요. 아이고. 전화 오면 뭐 예. 언제 돌아와, 네. 언제 와, 그러면 연말에 그런데 두 해인가 세 해를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말을 못 하겠더라고. 이제는 포기해라. 그리고 위에 두 아들이 있는데 차례로 군대를 갔죠. 어허, 큰 군대 애가 갔군요. 군대 3년 다녀와서 지금 이제 학교 복학을 해 있고 어. 둘째는 지금 군대 복무 중이에요. 네. 아이고, 등록금도 들어가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3년을 복무한 게 2년 하고 1년은 유급으로 자기가 시험을 쳐서 유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자금 등록금을 대출받는 것도 갚을 여력이 너무 없고 생활비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1년을 해서 돈을 모아가 통장에 담아갖고 나왔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정말 장하네요. 우리 네. 저 배 선생님 말씀대로 아이들은 다 네. 산다는 얘기가 그럼요. 너무 고맙죠.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유, 아쉽습니다. 얘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만은 저희가 아쉽고 두 분 모두 어쨌든 아직 그 투병 중이시고 이제 이렇게 뭐 사별은 하셨습니다만 좋은 일만 좀 앞으로 더 많이 네. 두 분 모두에게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면으로는 네. 사실 우리 이렇게 간절함을 모르고 사는데요. 예. 이렇게 간절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배우자한테 예. 감사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그래 두 분 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6336님이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가까이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경찰관이었던 남편이 위암으로 2년 투병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겠죠. 오늘따라 남편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네요. 두 분의 심정 충분히 헤아립니다. 힘내십시오 하셨습니다. 자, 두 분 힘내십시오. 우리 노영춘 선생님, 김재식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 배종원 선생님도 네. 오늘 정말 잔잔한 그 말씀 저도 아주 아유, 감명 있게 저 들었습니다. 한마디만 네. 그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요. 네네. 오늘 아침에 싸우신 배우자나 네. 그 빨리 문자 보내세요. 아, 사랑한다고.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김현철 윤상의 사랑하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희는 뭐 인사를 오늘 드려야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